안녕하세요. 마음을 얻는 교수법을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욱입니다. 네, 그 교수법 혹은 교육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다 습득한다고 해도 막상 그 교육 현장, 학생들이나 피교육자 앞에 이렇게 서면은 그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이게 효과적인 교육 방법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자고 있지? 이런 현장에서 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혹은 그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변화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져왔는데, 어떤 점들이 변화했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마음이 변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적응을 잘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분들 뿐만 아니라 시니어분들까지 주로 강의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로 또 세대별로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이런 차이도 좀 비교하게 되고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 피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교사분들, 교수님분들,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받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 네, 여러분도 혹시 공감하시나요? 1년, 한 해가 지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특성이 조금씩 또 바뀌죠. 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학생들은 고등학생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요즘 고등학생들은 중학생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 연령이 좀 낮아진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네, 그 말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가졌던 대학생의 이미지, 고등학생의 이미지가 10년, 20년 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달라져 있고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식이 뭔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련된 내용은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책으로도 출간이 되고 언론, 대중매체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흔히 4차 산업혁명이 발단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교육적인 입장에서, 우리 교육하는 교육기관 혹은 학문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이라는 영역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정보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지식이 맞나 틀리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과학자나 학자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새로운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과학자나 학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지구가 왜 평평하지 않고 둥근지를 검증해야 되고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검증해야 되고, 요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지식을 요즘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식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 베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 지식이 도전받으니까 그 문제가 뭐죠? 교권이 추락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장 대학의 교수님들 문제도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어떤 말 한마디다 그러면 꼼빡 죽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요즘엔 당장에 왜 그래요? 왜 이게 안 돼요? 왜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당장 학생들의 이런 반문이 나오죠.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움직이는 지식이 전통 지식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대체해 나가려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뭔가 내가 배워야 돼. 나는 배우고 싶어. 이 교수님, 이 선생님한테 내가 뭘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대신 이게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냐면은 검색할 권리. 이거 모르는데 예전 같으면 교수님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거 모르는 내용이네. 그럼 어때요? 검색해봐야지. 구글에 검색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봐야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뭔가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정보의 풀이 가득 있으면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받아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가르치는 사람, 교수나 교사가 별로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어차피 더 정확한 정보는 인터넷에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존의 전통 방식의 교육 체계가 굉장한 도전도 받고 있고 뭔가 막 추락하고 있고 뭔가 무너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예전 그 교수의 어떤 권위와 지금 교수의 권위 한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그 천지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또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은 선택적인 지식만 받아들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검색하면 되니까 암기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과거의 지식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을 과거 지식, 현재 지식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편리하겠죠. 그 전에는 이제 모든 정보는 주로 책, 텍스트, 교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당연히 도서관에 가야 책이 있겠죠. 그 책을 열어봐야 정보와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내가 습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기해야 되죠. 내가 모든 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암기해서 내 머릿속에 담아 놓는 게 예전에 20세기에 그 이전의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또 비교해 본다면은 현재 지식 같은 경우는 책보다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있어요. 요즘엔 아이들이 책을 별로 잘 안 봐요. 대신 인터넷 정보를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에 많이 의존하고 뭘 암기한다기보다는 검색하죠. 근데 이거는 요즘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 아니면 휴대전화 쓰기 전만 생각해 본다면 웬만한 가족들, 친구들 전화번호 알고 있죠. 그때는 기억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당장 우리 부모님 전화번호도 기억 못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폰에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게 뭐죠? 암기에서 검색으로 옮겨간 거예요. 지식의 포인트가.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오게 됐고요. 과거의 지식 같은 경우는 은유적인 특징이 있었고요. 뭔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한정적이고 표현도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뭔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읽고 나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근데 요즘의 정보들은 직관적이고 직설적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대신 뭔가 풍부해요. 사례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별로 사례가 이렇게 모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풍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차이도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르치려는 입장은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나도 모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려는 게 잘 매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지루해, 난 이거 재미없어 이런 반응들을 흔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 PC통신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가 텍스트, 책에서 인터넷으로 갔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PC통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월드와이드 웹으로 www로 대변되는 이 정보로 옮겨졌죠. 뭐 지금은 거의 없어진 야후, 뭐 대신 구글, 네이버 등등 이제 포털 사이트가 점점점 발달을 하고 여기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여든 게 아니었죠. 과학이나 IT 혹은 어떤 그냥 가십거리 뭐 이런 정보들이 처음엔 시작됐다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지금 거의 뭐 블랙홀이 돼버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1년에 저장되는 정보 데이터 양만 해도 인류가 지금 인류 발생부터 지금까지 했던 말보다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그 정보의 양을 실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보의 기준이 정보가 모이는 곳이 도서관 책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것만 갖고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 체계가 변하진 않아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휴대전화죠. 단순히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전화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냥 통신이었죠. 그 투지폰, 뭐 예전에 폴더폰 뭐 이런 거 쓰면 그냥 단순히 통신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니까 정보가 들어가죠. 예전엔 그냥 단순히 통화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보까지 주고받게 되는 거죠. 모바일 디바이스가 바뀐 거예요. 이게 또 지식체계에 충격을 준 거예요. 뭘 충격을 줬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도 이게 책을 기획하고 출간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절차를 거치면 책 하나 출간하는데 빨라야 뭐 1년, 정말 빨라야 뭐 6개월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에 있는 정보, 예를 들어서 위키백과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 정도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나도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별로 모든 데이터도 나한테 맞춰서 개별화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까만 바탕에 흰 글씨가 좋아, 나는 흰 바탕에 까만 글씨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의 편리에 맞게 정보도 가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변화됐다는데 우리 그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뭐 교과서나 텍스트보다는 이제 시청각 자료로 많이 발전하고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가상현실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활용하는 데서도 조금 더 유용해졌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 텍스트로 보고 상상해서 투입해야 됐다면 요즘에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거죠. 학생들은 이런 정보를 더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이런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면 저거 어떻게 써먹어요? 라는 질문을 당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거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그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걸 바로바로 알길 원하고요. 뭔가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어야지 학생들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강의안을 짜거나 강의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교수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학생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근데 지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변화죠. 근데 이 변화는 학생의 개인 성향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의 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붕괴는 기존
과거에 20세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가 뭔가 여기에 금이 가고 있고 균열이 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식 그리고 현재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20세기 이전까지 누적된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지식은 21세기 이후의 자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과거의 지식은 주로 텍스트, 책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정보가 많이 있죠. 근데 현재의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도서관보다는 어디에 있을까요? 구글, 위키백과, 네이버,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모이는 포인트가 21세기 들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학생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이런 세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지식을 암기하려는 것보다 어디에 이런 지식이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검색 엔진 혹은 포털 사이트의 중요성을 도서관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PC만 보급됐을 때는 어때요? 집에 가거나 PC방에 가거나 어떤 컴퓨터가 있는 데서만 자료를 검색했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을 보급되니까 실시간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동하면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 교육 환경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학생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바탕으로 또 어떤 사회 변화, 또 어떤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이제 뭐 교육 계획을 짜시거나 혹은 강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그 내용들을 구성하시면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